문성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위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제 방한을 해서 그 황중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중국이 어느 정도 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 발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원장님?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동참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걸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국제적인 약속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고, 둘째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사드와 뭔가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중국이 상당히 좀 발뺌을 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어떻든 이제 미국과 그 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으로서는 이 사드를 가지고 강력히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이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북한 요인인 거고, 그 북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당신들이 미온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그걸 막아야 되는, 사드 배치를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히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앞으로 성실히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의구심이나 불신 같은 거를 제어하는 측면도 있고, 예,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사드 예. 배치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우다위 대표가 아무래도 황중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을 때 그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 이런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제재 국면을 넘어서서 이제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제재 국면 이후에 어떤 대화 재개 여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일단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지요. 이제 북한이 어떤 입장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당초 소극적인 입장에서 전환이 돼가지고 강도 높은 제재 결의에 동의를 했고, 물론 지금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 비협조로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합의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이 시음에 이 우다웨이 육자회담 중국 수석 대표가 방한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와 또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을 해서 역시 북한 문제, 핵 문제 또는 한중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놓고 입장을 같이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가고 있고요. 내부 결속하면서도 이제 대외 적개심을 유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3월에 한미 키리졸브 연습, 네. 또 독수리 연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당장 대화 국면으로 이어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혹시 대화 국면이 된다면 지금 북한의 주요 일정이 있어요. 5월 달에 36년 만에 이제 7차 당 대회가 열리는데, 김정은이 금년 1월 신년사를 통해서 휘황한 그런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으로서도 이 유엔 차원의 제재, 또 양자 차원의 제재가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제재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네. 과거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국면 전환을 위해서 대화를 제의한다거나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어간을 즈음해서 뭔가 북한도 태도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 중국도 아마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제기, 또 한국과 미국도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의 유도,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 변화가 전제가 된다면 대화를 열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원장님께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지금 제재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인데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 이런 얘기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나중에 대화 국면이 만약에 된다면 좀 소외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소외될 가능성은 없죠.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미봉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북한의 전술이거든요. 근데 그 북한의 전술에 놀아나면은 통미봉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미국과 우리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철저히 소외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물론 대화할 수 있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두 개를 놓고 육자회담 틀 내에서 또 중국도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일종의 바둑을 둘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소외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평화협정이고 평화 무슨 체제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력도 굉장히 신장이 된 거고. 네. 우리가 없는 중국, 우리가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큰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구 전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네. 지금 카드를 다 써버렸거든요. 개성공단 전면 중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은 문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긴장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보나마나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갈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재 국면 이후에 찾아올 대화 국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그런데 우다웨이 대표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와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 표명이나 얘기들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 미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일까요? 이런 언급이 이런 방법 없었던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케리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이제 회담이 미국에서 있었고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또 그거와 관련된 사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입장들이 아마 충분히 교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나 거기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 거래를 통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했던 그 사드 문제를 그냥 외교 차원에서 다시 테이블 밑으로 내려놨겠느냐 하는 부분은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측의 국무부 동아대차관보가 최근에 우다웨이에 앞서 방한을 해서 네. 우리 주요 외교 인사들을 만났고 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어요. 사드 문제는 외교적인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련된 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이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 무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통과됐다.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된다. 물론 중국이 이제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다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 제재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핵 미사일 위협을 해소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할 그런 어떤 명분도 제공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 실무 협의를 언제 어떤 식으로 개시할는지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우다웨이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한 것은 그것을 꺼내면 꺼낼수록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무리 반대를 해도 가는 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이 가더라도 자기들의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익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앞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양자 차원, 다자 차원 여러 회담들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 북한이 국면이나 전환해 보려고 전술적인 태도 변화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그런다면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네. 중요한 것은 분명한 북한의 태도 전환을 담보하는 그런 분명한 행동,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된다. 과거와는 다른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태도 변환을 그렇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화여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제 채택이 임박한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조금 시간을 달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중 간의 합의로 서로 양해를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원장님 뭐라고 보세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외감이죠. 네. 그동안에는 사실 미중 간에 합의가 되면은 러시아는 따라가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했었는데 이제 옛날에 러시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한 그 입장이랄까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둘째로는 이제 푸틴이 등장하면서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극동지방을 야심차게 개발하려는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북한이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과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협의서도 채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강도 높게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 제재 이제 초안이 지금 돌면서 그 북한이 그 문제 삼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그 인물들,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 주요 인물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베트남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심지어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자기들이 마치 그 일종의 북한의 어떤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 것처럼 네. 이런 것은 자기들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빼달라.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든 네. 간에 전체적으로 자기들의 동북아 정책에 큰 이제 훼손이 일어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죠, 러시아. 이 사람은 북한과 관계 여러 이제 주변 국가 간의 그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해치는 그러한 제재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러시아 입장이 옛날보다는 강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빼달라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딜이 될지 거래가 될지에 따라서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더 그렇게 늦어질 생각을 수도 합니다. 있다. 예.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단순히 시간 끌기를 넘어서서 혹시 그 대북 제재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채택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그 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러시아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특히 러시아로서는 과거에 북한 정권을 탄생하게 한 그 산파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구소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지원 역할이 바로 구소련, 러시아였다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제기되고 있었고요. 또 사실 푸틴으로서는 그래도 지금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다가섰던 인물이 푸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푸틴이 이번 기회에 김정은을 좀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을 향한 이 푸틴의 영향력을 좀 더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이걸 계속 문제를 삼고 시간을 끌게 한다면 러시아가 입는 손해는 그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손해가요. 러시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크림반도 문제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도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좀 더 전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언제쯤 이게 채택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3월 1일 네. 또는 늦어도 3월 2일에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인데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도에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유엔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총장이 그 러시아 외무장관을 직접 만나서 시리아 사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그러는데 아마 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안보리 결의안 아마 얘기가 될 거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늦어지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주중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네, 러시아의 요구가 단순히 그냥 검토 수준에서 끝날지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게 될지 그리고 채택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